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부터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국내 자본 시장의 큰 변화까지 정말 이제 요즘 시장은 길을 찾기가 참 어렵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모든 변수들 속에서도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뉴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그야말로 변동성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학적 행보가 시장을 한번 흔들고 기술 섹터에서는 또 AI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여기에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의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5가지 핵심 이슈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HBM4 공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 둘째,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텔 쇼크.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머니무브 정책. 넷째, 이젠 상수가 되어버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혜입니다. 이 5가지가 앞으로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그동안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은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을 거의 독점하면서 HBM은 곧 하이닉스라는 공식이 성립했었죠. 삼성전자는 발열이나 수요일 문제로 좀 고전하면서 주가에도 이게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뉴스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월부터 엔비디아와 AMD의 6세대 HBM, 바로 HBM4를 공급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점유율을 좀 가져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AI 메모리 시장의 기술 리더십과 공급망 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적인 우위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경쟁사가 12나노 공정을 쓸 때에 삼성은 훨씬 미세한 10나노급 공정을 HBM4에 적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파운드리 최첨단 기술로 고객 맞춤형 기능까지 더했으니까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이른바 리레이팅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우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특히 TC 본딩,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열로 압착해서 쌓는 후공정 장비나 테스트 관련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AI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함께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한국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바로 반도체 거인 인텔의 쇼크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인텔이 부진한 1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무려 17%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한 번 나빴다는 일회성 악재가 아닙니다. 소스에 따르면 경영진이 18A 공정의 수율 문제와 공급 제약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건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 자체가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텔의 18A 공정이 흔들리니까 AMD나 퀄컴 같은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건 자연스럽게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기회가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TSMC의 생산 능력이 거의 꽉 찬 상황에서 삼성은 제2공급처로서의 매력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사업부의 잠재력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폭이 줄고 새로운 주문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인텔의 CPU 지배력이 약해지는 건 암호 기반 CPU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아주 강력한 국내 변수죠.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본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설계된 머니무브 정책입니다.
이 모니모브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이라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거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직접적인 발언은 정책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나 부동산 규제가 다시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버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의 유예나 완화는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과거와 달리 아예 퇴로를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못 박은 셈이죠. 이 정책 때문에 시장의 희비는 명확하게 엇갈릴 겁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증권주, 특히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곳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금융주나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반면에 건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까지 겹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핵심 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긴장은 더 이상 어쩌다 한번 터지는 돌발 변수가 아닙니다. 시장의 상수, 그러니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매입을 위해 관세를 위협한다거나 페르시아만에 해군 함대를 파견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거래적 외교는 시장에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각국이 국방과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구조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전적 인프라 투자는 그야말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는 장기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정말 거대한 성장 동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에다 인도의 3천억 달러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HD 현대 엘렉트릭이나 LS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구조적인 호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5가지 핵심 뉴스를 모두 종합해서요. 투자자들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을 요약한 일종의 전략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와 전력, 에너지 섹터는 AI와 기술 패권 경쟁의 수혜를 입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요. 정부의 머니무브 정책은 금융증권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반면에 부동산 규제와 PF 리스크 때문에 건설 섹터는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이 3가지 강력한 흐름의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정책에 순응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 이동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고요. 둘째, 기술 승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HBM4처럼 기술 패권을 쥔 기업과 그 공급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거세지만 그 방향만 제대로 읽는다면 오히려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주도주와 정책 수혜주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